자동화가 머큐리나 비너스로 들어온 아이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요 다 자동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리딩을 시작하니까 리딩이 어렵지 않아. 디코더블에서 G2 리더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아기가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세들리어가 지금 A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보다 거기 단계보다 파닉스가 조금 더 그렇죠. 단계가 G2가 나오는 좀 것 어려우니까.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뭐 영상도 같이 보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학습과 리딩 사이에 간극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 이 단어들을 네. 조금 읽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2019년생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뭐 아침에 아이랑 함께 앞에 단어들을 듣고 읽어보는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리딩 특공대를 하시면 퍼플 정도 하시면 리더스를 같이 병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파닉스 자동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라 그리고 특히 리딩 특공대 버전 1.0 교재 같은 경우는 파닉스 자동화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디코더블 리더스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그 2.0의 교재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하기가 쉬운데 제가 전반적으로 아이를 보면 자동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는 걸 아이들이 지겨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닉스 액티비티 있죠. 네, 액티비티를 반복해서 풀어도 돼요. 파닉스 액티비티를 하면 자연적으로 음가를 듣잖아요. 반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풀어봐도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듣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음소거를 하고 아이가 혼자 한번 읽어본다던가 이렇게 계속 노출해서 단어를 읽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귀에 익어서 그 훈련이 되면 그걸 하면서 동시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계속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렉사일도 좀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이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1점대 리더스를 읽고 있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점대 리더스가 아니라 그 바뀐 커리큘럼에서는 지금 퍼플 잉글리시로 들어온 애들은 1.5의 리더스부터 좀 읽도록 가이드를 하는데 예전에는 0점대, 1점대 리더스를 읽힌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 단어를 접할 곳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 파닉스 액티비티도 있고 파닉스 프로그램도 있고 IS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문장 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디코더블 리더스 같은 경우는 단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0점대, 1점대 리더스를 읽어서 퀴즈를 보는 게 아이한테 눈치만 들리는 거야. 근데 지금 고레벨 애들이 문장을 끝까지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를 못 읽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단어를 못 읽는 거를 제대로 읽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디코딩과 파닉스 자동화를 매칭을 시켜서 내가 배운 파닉스를 좀 원활하게 그 단어를 읽어낼 수 있게 자신 있게 읽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라는 거지. 그리고 더 빨리 가는 건데 리더스를 통해서 못 읽는 걸 계속 뭉개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도 자기가 모르는 걸 대충 뭉개고 거기를 빼먹고 그냥 눈치로 계속 문맥을 이끌어가는 리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1점대, 1.4 뭐 이렇게 읽지 마시고 거기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퍼플 단계, 지금 단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앞 단계의 그 단어들을 안 읽어봐서 그래.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리딩 특공대 하는 거에서 리더스 읽을 시간에 30권 있고 G1, G2 레벨 있잖아요. 앞에 주차 거를 이렇게 읽어놓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해드렸는데 파닉스의 단모음과 장모음 부분이 있는데 그것 앞에 스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의 단모음과 장모음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뭐 냉장고던가 이런 데 어머니가 쳐가지고 올려놓고 이게 패턴 단어를 계속 아이가 이제 어디서든지 노출할 수 있게 그리고 갑자기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그걸 연상을 하고 모르면 그 책을 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2학년 올라가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가 아니라 방학 때 정도까지 하면 오히려 퍼플도 좀 원활하게 하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방학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한 1.5에서 1.8 정도의 리더스를 읽을 수 있고 리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머큐리, 비너스, 얼플 이렇게 지금 3년차로 가고 있는데 비너스에서 얼플로 간 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더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거야. 지금 말한 파닉스를 반복해서 안 읽어봐서. 비너스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리딩을 하면 된다고 엄마들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딱 보는 순간 그 단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리딩을 하는데 네. 그 리딩을 수월하게 하려면 그 단어가 눈에 익어야 되잖아. 근데 덜 들어본 상태에서 억지로 읽히니까 걔를 질질질 끌고 가는 거라 오히려 저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네. 6월 달, 7월 달, 8월 달 3개월 정도를 그렇게 복습을 하면 오히려 그 단어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랑 같이 채워져서 리딩으로 넘어가고 주피터를 갈 때는 얼리 챕터부까지 가는 거지. 퍼인과 머큐리나 비너스로 들어온 아이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요 1모듈에서 13모듈까지 알파벳 섹션인데 거기서 무한 반복을 시켜.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이트 워드도 자동화가 되어 있고 1모듈에서 13모듈까지 이 아이들이 기본 대표음가, 기초음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다 자동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리딩을 시작하니까 리딩이 두렵지 않아. 그리고 어렵지 않아. 근데 머큐리부터 들어온 아이들은 학습은 했지만 자동화는 안 돼 있어. 반복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걸 지금 약간 반복해서 앞에 있는 단어들을 익히면 오히려 지금 얘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확실해지면서 리딩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